네, 안녕하세요. 신경과에서 뇌졸중 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앞에 우리 한문 교수님께서 특히 아마 처음에 이제 요 강의 어떻게 짤까 얘기를 하다가 한문 교수님이 그래서 건강식품 및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견과류 이렇게 실제로 많이들 궁금하신데 의사들도 잘 모르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걸 아마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뇌졸중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안 생겨야 되는데, 또 생기고 나면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종의 이제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로 제가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우리 병원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그냥 내가 옛날에 저런 치료를 받았었나 보구나, 아니면은 이게 빨리 오면은 저런 치료를 받는구나라고 알고만 계시고요. 사실은 유일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재발하면은 빨리 병원에 간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은 아마 앞에서 우리 한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쨌든 간에 혈관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는 심장 쪽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니는 환자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장도 그야말로 혈관인데, 큼지막한 혈관인데요. 뇌도 결국에는 혈관이 막혀서 뇌에 병이 생기는 게 뇌졸중이다 보니 심장 쪽 쓰는 약이랑 저희가 쓰는 약이랑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심장이랑 뇌 쪽을 같이 다니다가 저쪽에서 치료하면 됩니다 하고 이쪽은 오지 마세요라는 경우도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죠. 되게 약이 비슷해지니까요.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내가 병명이 뭐냐, 도대체 뇌졸중은 뭐고 뇌경색은 뭐고 뇌출혈은 뭐냐, 다들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일단 뇌졸중이라고 하면,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면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 있고 또 뇌졸중 안에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뇌졸중이고요. 그래서 사실 좋으려면 나의 병명이 뇌졸중이다라고 알고 있기보다는 내 병명이 뇌경색이다 혹은 뇌출혈이다를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그러니까 피가 끈끈해지고 막 혈관이 막히고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려서 피가 안 가니까 뇌세포가 죽고, 그게 이제 뇌경색이고요. 뇌출혈은 피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의 치료는 피를 묽게 해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고, 뇌출혈의 치료는 피를 오히려 약간 끈끈하게 만들어서 출혈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약을 먹으면 안 되고, 거꾸로 뇌출혈 환자가 뇌경색 약을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환자분이시라면 그래서 내 병명은 뭐냐,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알고 계셔도 되기는 되나, 좀 더 정확하게 뇌경색을 내가 알았었다 혹은 뇌출혈을 알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좀 더 확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 여기서 아마 보통 이렇게 건강 강좌를 하면은 실제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아마 꽤 계실 텐데, 사실 또 불편하지만 뭔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또 잘 다니잖아요. 잘 걸어도 오시고 뭐 지팡이 짚고 오시고 많이 그럴 텐데,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해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1년 안에 사실은 되게 멀쩡하게 좋아집니다. 뭐 멀쩡하다는 말은 조금 너무 센데, 약간 좀 불편하고, 약간 저리고, 약간 겨울 되면 뻣뻣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회복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는 됩니다. 다만, 이 약간 불편하고, 약간 뻣뻣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좀 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뇌졸중이 이미 생겼으면, 그러니까 안 생겼으면 할 수 없지만 이미 생겼으면 어떻게든 후유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빨리 응급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사실은 참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디라고 할까요? 대전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밀양이나 이렇게 시골에서 동네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대장암이 발견이 됐네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대장암이 있다. 이건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그러면은 그 순간에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해서 수술 날짜를 잡자.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사람이 확 나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병들은요. 근데 이제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고 나서 1분 1분이 지날 때마다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 빨리 병원에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세포는 이제 좀 죽어가기 시작을 하죠. 물론 사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병원에 온다고 해서 솔직히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빨리 오지 않으면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놓친다는 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뇌졸중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급성기에 혈관 뚫는 치료를, 첫 번째로는 약을 주사로 정맥에다가 쏴서 주입을 해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아마 얘기 들으셨을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혹은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고요. 요거는 꼭 저희 병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작은 병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빨리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출혈 위험성, 뇌출혈, 뇌경색을 해서 왔는데 약을 맞고 나서 내 머릿속에 피가 터진다, 이런 엉뚱한 일이 점점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한 4시간 정도가 지나서 온 환자는 이거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그게 모든 치료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약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치료는 많든 적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작용 없는 치료는 없고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보니, 무슨 치료를 할 때 항상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이득을 볼 수 있냐, 이걸로 인해서 얼만큼 손해를 볼 수 있을 거냐를 이제 견져봐야 되는데, 그 기점, 그 혈전 용해제의 경우에는 내가 약을 맞아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제가 한 4시간 정도로 잡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빨리 오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4시간이 넘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나아지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전 자체를 끄집어내는 이제 그러한 시술들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기구들이 나오면서 여기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혈관이 원래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대충 되는데, 이렇게 혈전이 있으면 다양한 기구를 혈관 안으로 쫙 집어넣어서 그 혈전을 딱 잡은 다음에 쭉 잡아 빼는 이런 식의 시술들을 저희가 가끔 합니다. 저희 병원이 한 1년에 한 15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잘 되는 경우에는, 모든 환자가 솔직히 잘 된다고 하면은 너무 과장이겠지만, 잘 되는 경우에는 정말 극적으로 환자가 좋아져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지금 우리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 하나도
크게 막혀가지고 오셨는데 저걸 받고서 지금 멀쩡해져서 환자분은 내일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참아 사흘 만에 집에 가나요? 하고선 다음 주까지 계시기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여기가 딱 막혀 있는 혈관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아까 같이 도구를 일로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혈전을 끄집어내서 딱 빼버렸더니 이렇게까지 확 좋아지는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 이제 저희들이 보게는 되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보면은 실제로 저런 식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뇌경색의 크기 자체도 좀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보기는 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혈관을 통해서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거를 저희가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맥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낸다,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동맥 내 혈전 제거술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해서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하면 요 동맥 내 혈전 제거술 때문에 뇌경색이 조금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술하다가 뇌경색이 조금 더 생기는 거 정도를 감수하면서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 환자한테는 보통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심한 환자들, 증상이 상당히 심하고 막힌 혈관이 큰 환자들한테 저희가 보통 요 치료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게 성공을 해서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막 팔다리 전혀 못 쓰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 맞고 동맥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팔 멀쩡히 들고 이제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혈전 제거술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저녁에 집에 와서 봤더니 조금 불편한데 약간 좀 힘이 좀 없는데 내가 오늘 낮에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좀 한잠 자면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깼는데도 계속 마비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러면 혈전 용해제나 혈전 제거술을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잘은 못해요. 그러나 그럼 그런 경우에는 포기할 거냐? 그래도 빨리 병원에 오시기는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뇌경색 환자들 중에서 15%, 한 7명 중 1명은 초반에 나빠져요. 대개 뇌경색이라는 거는 생긴 바로 그 시점에 증상이 가장 심한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한 15% 정도의 환자는 처음에는 약간 팔만 좀 못 쓰다가 좀 더 봤더니 이제 말도 좀 못하다가 조금 있다 봤더니 다리도 못 들고 이렇게 진행성의 뇌경색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면 집에서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원에는 빨리 와야 되는 거고요.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동맥 내 혈관 재개통 시술을 어쨌든 초반에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지금 1년에 통틀어서 한 4-5건을 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100명 오면 1명 할까 말까지만 내가 그 혈전 제거술을 받을 수 있는 1명일지 아니면은 혈전 제거술을 못 받는 99명일지는 병원 와서 해봐야 아니까 어쨌든 늦더라도 빨리 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졸중이 생기고 나면 합병증이 사실은 꽤 많아요. 여기서 이제 옛날에 뇌졸중으로 입원해 보신 분들은 혹시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폐렴이라든가 요로 감염 같은 염증들의 합병증이 꽤 많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생기면은 회복도 잘 안 되고 이 합병증 치료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재활치료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빨리 오는 게 맞긴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뇌졸중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진행하자마자 바로 치료를 하도록 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네,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뇌졸중으로 옛날에 입원하셨었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계속 아마 병원을 다니시고 계속 약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라는 부분이죠. 뇌졸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걸렸으면 일주일 약 먹고 감기 떨어지면 약을 안 먹는 거고, 하다못해 암 환자도 한 1년 정도 항암, 뭐 6개월 항암하고 나서는 끝나고 쉬는데 약 안 먹고, 근데 뇌졸중 환자는 계속 약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뇌졸중은 재발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결국에는 뇌졸중이 생긴 사람은 내가 또다시 혈관이 막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런 내가 멀쩡한 사람이고 고혈압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뇌졸중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1배 반 정도는 높아져요. 그러므로 뇌졸중이 한번 실제로 생겼던 분들은 전체의 25%가 결국에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25%는 약을 먹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약을 먹어도 재발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재발을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약을 먹다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약을 안 먹다가 재발한 경우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이 계속 평생 먹는 이 약이 뇌졸중 재발도 막아주고 그리고 혹시 재발을 못 막는 경우에 재발했을 때 그 중증도 심각한 정도도 좀 약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재발이 무섭다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쨌든 1번은 약물이에요. 뭐 항상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게 재발이 무섭다는데 재발을 막으려면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그걸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크릴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우리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어디 모임 가서 들으시는 여러 가지를 솔직히 해도 되게 큰 해가 되지는 않으나 그런 거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약은 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뇌졸중 이후에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평생 동안 약을 계속 드시고요. 일단은 드시고 그러고 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거 관리를 하시는 거고 혹시 설마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은 담배는 꼭 끊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담배 끊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것도 계속 해 주시면서 재발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병원에 다니시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후유증인데 이거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대부분의 여러 환자분들이 한 뭐 5년, 10년 지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을 뭐 의사라고 해서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약을 쓰면서 통증이 있으면 통증 좀 가라앉혀 드리고 저리고 뭐 뻣뻣한 거 있으면 뻣뻣한 거 약간 근육 이완제 좀 드리고 뇌졸중 이후에 어지럼증 남으신 분들은 어지럼증 가라앉히는 약을 좀 쓰면서 이게 그냥 거의 그냥 보조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후유증 같은 거 내 뻣뻣하고 어지럽고 저리고 시린 거를 그나마라도 좀 가라앉혀 드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뇌졸중 입원 치료 이후 퇴원한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병원은 무조건 오세요. 꼭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나서 우리 병원 안 오셔도 되니까 꼭 어딘가에는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은 평생 드셔야 되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